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큰 장이 바뀌어서 리만 적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부터 또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41을 보니까 리만의 상합 그리고 리만의 하합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앞으로는 우리가 리만은 빼고 그냥 상합 간단하게 하합이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뭐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구간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계 함수라는 전제를 이제 붙였죠. 유계 함수라고 했을 때에 자, 요 구간 A, B의 임의의 분할. 자, 여기에 분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이따 선생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분할 P가 x0, x1, 에서 xn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집합이 됐을 때에 여기 또 보니까 각 소구간이란 말도 나와 있죠. 자, 소구간 IK. 자, 소구간 IK를 우리가 폐구간 XK-1, XK라고 하고 요거하고 이 소구간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IK의 소구간 IK의 증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델타 XK. 그러니까 요 델타 XK는 요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K에서 XK-를 뺀 것으로 우리가 정의되어 있죠.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요런 말이 나와 있죠. large MK 그리고 small MK. 자,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large MK라는 것은 자, 요 구간 IK에 있는 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을 냈을 때에 그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 상한. 자, 요 함수값 중에서 구간 IK에 있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 F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상한을 우리는 large MK라 한다 그랬고, small MK는 인피멈이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IK에 존재하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 F의 함수값 중에서 인피멈이니까 제일 작은 놈. 그것을 우리는 small MK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런 표현이 나와죠. U, F, P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것을 우리는 함수 F의 리만 상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분할 P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함수 F의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정의된다?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K 대신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large M1 델타 X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델타 X1은 첫 번째 구간에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구간의 길이에다가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우리가 곱한 값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요 이제 무슨 말인지 선생님 밑에 설명할 거랍니다. 그리고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하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LFP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했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일반응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요거는 우리가 구간의 길이에다가 그 구간에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곱한 것들의 서메이션이고 요것은 제일 큰 놈을 곱한 것들의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각각 상합과 하합이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사실을 제가 선생님이 요 하합, 상합 나와 있는데 하합부터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함수 fx가 주어지고 요 함수 fx 이게 정의역이 요 값이 a고 자, 여기에 제일 끝점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에 자, 요 a에서 b까지라고 하는 이 구간의
자, 임의의 분할 P라고 했을 때 이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A에서 시작해서 요 B로 끝나는 요 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B로 끝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자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분으로 이제 자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잘랐답니다. 자, 첫 번째 분할점을 X1을 이쯤에 잡고, 자, 그 다음 X2는 여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쭉 분할을 해가지고, 뭐, 요거는 XK-1, 요것은 XK, 요거는 XN-1, 그 다음 마지막 점 B는 XN으로 잡았다는 거죠. A는 우리가 X0로 잡았고, 이렇게 구간 A와 B를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 자르게 되면 그 분할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 분할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모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X0라는 것은 구간의 시작하는 점이고, XN이라는 것은 구간의 끝나는 점인데, 무슨 말이겠죠? 요 구간, A에서 B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분할을 딱딱딱 했을 때 그 분할점들 있죠. 분할점들. 그 분할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분할 P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요거는 시작한 점이고 첫 번째 분할점이 X1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X2는 두 번째 분할점. 그 다음 X3은 세 번째 분할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분할을 우리가 요 구간 A에서 B까지를 N토막을 냈다 생각하면 되죠. N토막을 냈는데 그 토막 내는 점들을 하나하나 대응시킨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이런 분할들을 했을 때에 그 분할점과 점들이 하나의 구간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구간은 A0 해당되는 A에서 X1까지 이게 첫 번째 구간이고, 그리고 X1에서 X2까지는 두 번째 구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XK-1에서 XK까지는 이제 K번째 구간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XN-에서 XN까지는 마지막 구간이 되어지겠죠. 이랬을 때에 이와 같은 요 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뭘 한다? 델타 XK라고 표현하겠다.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요 끝점에서, 구간의 끝점에서 구간의 시작점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라지 MK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스몰 MK라고 하는 것은, 자, 하합을 정의할 때는 스몰 MK가 나오죠. 스몰 MK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구간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K번째 구간 안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생각했을 때에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인피멈이니까 함수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K번째 구간인 요 XK-1에서 XK 사이 이 안에 X라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은 X라는 점들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분포하겠죠. 자, 요 구간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논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은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건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쪽에다 표현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스몰 mk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있는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요 mk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구간 한번 볼까요? 자, x0, 즉 a에서 x1까지 이 첫 번째 구간에 있는 x값들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은 바로 요 놈이죠. 요게 m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건 결국은 요 구간을 한 밑변으로 하면서 요 함수의 안쪽에 내접되어지는 일종의 직사각형을 만든다 생각했을 때에 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합을 정의할 때 나타나는 요거의 그런 의미는 뭘까요? 요거의 의미는. 요거의 의미는 그 구간의 길이인 델타 XK에다가 그 구간에 그 구간에서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을 곱했다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요것을 한 변으로 하면서 요 함수 f에 내접되어지는 직사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뭘 의미하죠? 결국 요 빗금친 요 직사각형의 뭘 얘기한다?
넓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K 대신 1 들어가면 M1 곱하기 델타 X1은 요 첫 번째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K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스몰 M2 델타 X2라는 것은 바로 요 두 번째 사각형의 뭘 얘기한다?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것은 요 점선을 따라 올라가는 요 점이죠. 그죠? 그럼 요 점은 곧 요 직사각형의 뭐다? 세로의 길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A에서 B까지를 우리가 등분을 했죠. 그죠? 등분. 여기에서는 이제 분할 자체를 등분할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쪼갰다는 거죠. 길이가 다 다르죠. 가로의 길이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N개의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함수 fx 안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놈들을 몽땅 다 더해 놓은 것이 바로 함수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뭐다? 리만 하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합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더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합은 뭔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금방 하합을 했는데, 자,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들의 서메이션이죠. 합이죠. 그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k번째 우리가 구간을 생각했을 때에, 자, k번째 구간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델타 xk로, k번째 구간의 길이, 요 k번째 구간의 길이는 델타 xk,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하합이나 상합이나 똑같죠. 그죠? 이제 높이가 이제 요 라지 mk인데, 요 정의대로 하자 그러면 k번째 구간에 대응하는 x값들 중에서 그 함수값이 가장 큰 놈이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k번째 구간의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여기서 요렇게 함수가 요렇게 하니까 요런 식으로 요 k번째 구간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요렇게 분포하죠. 그죠? 이와 같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요 점일 때죠. 그죠? 그죠? 그 말은 결국 요 곡선 바깥쪽에서 요렇게 곡선에 접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접하면서 만들어지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라지 mk라는 것은 이 직사각형이 뭐의 길이다? 세로의 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은 fx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총합은 하합이고, 그럼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총합은 뭐다? 리만 상합이라고 생각해도 직관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그럼 라지 m 델타 x1이라는 것은 결국 요 놈이 델타 x1이고, 우리가 요 구간에 있는 점들에 대응하는 함수 fx의 함수값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은 바로 요 점일 때 대응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직사각형 이게 바깥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가 된다? 그렇죠? 이 함수 fx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우리가 면적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델타 x2고 세로의 길이는 그 구간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지금 요 놈이죠. 그렇죠? 요 놈이 라지 m2랍니다. 그러니까 라지 m2하고 역시 델타 x2로 곱하게 되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 fx에서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요 규칙에 맞게 mok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만 상합, 리만 하합의 정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 말의 의미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요거는 바로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그림에서 이제 함수 fx 바깥쪽으로 나가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요것을 우리가 리만의 상합이라고 불러주고, 요것을 리만의 하합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상합 이런 뜻이고, 요거는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하합 이런 뜻이랍니다. 그랬을 때 요 P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구간 A와 B 사이에 우리가 N개로 우리가 분할을 했을 때에 그 분할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요 분할 P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금방 공부한 1과 2에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보다시피 우리가 K번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라지 mk, 제일 작은 것을 스몰 mk를 했기 때문에 라지 mk가 스몰 mk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자명하죠, 그죠? 그리고 이 델타 xk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으로서, 그죠? 상합을 정의할 때나 하합을 정의할 때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 mk 곱하기 델타 xk보다는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가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각각에다가 서메이션을 우리가 붙여도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보면 뭐 더 자명하죠. 요것은 우리가 곡선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의 총합이고, 요거는 곡선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총합이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 어떻게 한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분할 P에 대한 하합보다는 임의의 분할 P에 대한 상합이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세어럼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분할에 관한 이론을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간 A, B의 임의의 두 분할을 하나를 P1, 하나를 우리가 P2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P1에 있는 P1이 P2에 포함되어질 때에 우리는 P2를 P1의 세분 또는 뭐 세분할이라고 하기도 한데 세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분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세분할이라는 것은 더 우리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더 세밀하게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구간 0,1을 대한 두 분할을 생각했는데, 자, 분할 P1은 이렇게 잘랐다 합시다. 자, 0하고 1은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 이제 2분의 1이라는 분할점을 딱 잘라가지고 0, 2분의 1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그런데 P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0, 2분의 1 외에 또 0과 2분의 1 사이에 추가적으로 4분의 1에서 잘랐고 추가적으로 4분의 3에서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P2가 P1보다 더 세밀하게 잘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요거는 딱 한 군데만 더 잘라가지고 전체 구간을 둘로 나눈 거죠. 요것은 그 0과 2분의 1 사이에 또 4분의 1에서 또 분점을 잡고 2분의 1과 1 사이에 또 분점 4분의 3을 잡았기 때문에 요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게 되면 분명히 P1이 P2에 포함된다는 것은 P2는 P1에 있는 그 분할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분할점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때 우리는 P2는 P1의 뭐다? 세분할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할 P가 분할 P1, P2의 합집합이다라고 하면 이 P는 P1도 포함하고 P2도 포함하죠. 요 두 개 합집합 P니까. 그러면 P는 분할 P1의 세분할이 되어지고 또 동시에 P는 P2의 세분할도 되어지죠.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P가 P1을 포함하니까 P는 P1의 세분할이고 P2도 P에 포함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P는 또 P2에도 뭐가 된다? 세분할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P를 가리켜서 P1과 P2의 공통적인 세분할이라서 공통세분할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1이 이렇게 분할점 0, 2분의 1 세 점으로 이루어지고 P2가 분할점 0, 3분의 1, 4분의 3, 1로 이루어졌을 때에
요렇게 P1, P2의 합집합 P를 생각했을 때에 요 두 개 합집합은 이렇게 되어지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놈은 요 놈을 포함하고 또 요 놈은 또 요 놈도 포함하는데 요 놈의 분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요 놈의 분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추가 분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에 이 P1, P2의 합집합인 P는 P1의 세분할도 되고 P2의 세분할도 되기 때문에 P는 P1과 P2의 공통 세분할이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자, 일단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Theorem 122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구간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를 유계라고 했을 때에 자, 요 P와 Q가 이 구간 A, B의 임의의 분할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할 P와 분할 Q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 요 분할 Q가 분할 P의 세분할이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론대로 하자면 Q가 P의 세분할이라는 말은 P가 가지고 있는 점들을 Q는 다 가지고 있고 분할점을 더 추가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여기에 자, 요 내용이 성립하고 요 내용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걸 보니까 먼저 요걸 보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이죠. 그렇죠?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은 분할 Q에 대한 F의 상합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P가 P보다는 Q가 더 세분할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할이 세분화될수록 상합은 작아진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분할이 세분화될수록 함수 F의 상합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작아진다 이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쪼갤수록 상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반대로 자, 요 L은 하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분할될수록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이 Q라고 하는 것은 P에 대한 세분할인데 세분할될수록 하합은 커진다 그랬 뜻이요. 그러니까 더 쪼개면 어떻게 된다? 하합은 커진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놈을 우리가 1번이라 하고 요 놈을 우리가 2번이라 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1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통 책에 보면 2번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번을 한번 증명하고 2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P에 대한 함수 F의 분할은 P보다 더 세분할된 분할 Q에 대한 함수 F의 상합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라고 했죠.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요 그림을 먼저 봅시다. 요 그림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어쨌든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우리가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의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요 분할 P 입장에서, 자, xk-1에서 xk까지의 요 구간 하나를 생각했을 때에, k번째 구간에서의 직사각형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놈이죠. 이렇게. 요게 지금, 가로의 길이고, 요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 요 놈이니까 라지 mk가 요 놈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의 넓이라고 보면 되겠죠. 분할 P 입장에서. 그런데 요 분할점 사이에 분할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식으로 분할되어지는 것은 분할 Q에 속하는 점들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분할 Q 입장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뭐냐면 요 구간에서 가장 높은 함수값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분할 Q 입장에서 첫 번째 요 구간에서의 직사각형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T에서 XK까지로 이렇게 또 우리가 구간을 하나 또 잡았을 때에, 그러니까 요 분할점 T를 추가함으로써 새로 생긴 구간이죠. 요걸 잡았을 때에 직사각형의 요게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할 P 입장에서 xk-1에서 xk까지의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이 큰 사각형이죠. 그죠? 하나. 근데 둘로 쪼개 보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쪼개었더니 원래 것보다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보니까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딱 봐도 우리가 요 말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분할 P에 대해서 우리가 상합을, 함수 F의 상합을 구한 거하고 분할 Q에 대해서 함수 F의 상합을 구한 걸 비교하면 세분할 될수록 상합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이제 직관적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이제 틀에 맞게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좀 많이 복잡하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분할 P를 이렇게, 자, 요걸 A에서 xn, 즉 B로 표현되어지는 요 xn까지, 요 놈이 지금 A고, 자, 요 놈이 지금 B라고 해보자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n개의 분할로 요렇게 분할을 만들어내는 n 플러스 1개의 점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분할 P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 P의 세분할 Q는, 그쵸?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 그림처럼 xk-1에서 xk 사이에 하나의 점 T를 이렇게 딱 추가를 해가지고 요 분할점 T 하나만 딱 추가해 놓고 P하고의 합집합을 낸 것을 우리가 P의 세분할 중에 하나인 Q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무슨 말이겠죠? 다른 구간은 건드리지 말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한 점 T를 더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분할 Q를 만들면 이 Q는 반드시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P의 세분할 중에 하나의 이미 틀림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집합 Q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T라는 점이 여기 하나 추가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그림을 설명한 것을 이제 말로 풀어놓은 거라, 요 동네는. 자, 그러면 우리가 분할 P 입장에서 우리가 요 라지 MK라고 하는 것은 구간 xk-1에서 xk까지의 요 전체 x값 중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니까 여기서까지가 바로 이 MK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값 중에서 슈프리멈, 제일 큰 놈, 상한, 그런 뜻이죠. 그렇게 두면 우리가 분할 P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할 P 입장에서 함수 F의 상합의 K번째 항은,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곱이죠. 그쵸? 그러면 K번째니까 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 말은 요 큰 사각형, 이 큰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M-K라고 하는 요것은 이제 xk-1까지, 여기죠. xk-1에서 t까지, 여기까지 구간을 잘린 거, 그러니까 요 분할 Q에서 얘기죠. 분할 Q에서의 요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은 여기서까지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M-K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M-K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M2-K라고 하는 것은 T에서 이제 구간 T에서 Xk,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M2-K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M2-K. 이렇게 두면, 자, M-K보다는 MK가 크거나 같고, M2-K보다는 MK가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여기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요놈보다는 요놈이 크고 요놈 두 개는 같다가 나왔는데,
그림을 또 어떻게 fx가 그려지냐에 따라서 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최대 함수값하고 요 구간에서 최대 함수값은 이 전체 구간에 있는 최대 함수값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말은 무슨 말이죠? 분할 P에서 함수 F의 상합이니까 요것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summation i equal 1부터 n까지 자, my 델타 xi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요 n개의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k-1번째까지 직사각형들의 합에다가 자, 요거는 뭐죠?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리고 k 플러스 1번째부터 마지막 직사각형까지의 합을 이렇게 우리가 분할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t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k에서 xk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요 놈이 의미하는 거죠. 요 가로 안이. 그러니까 가로 안이 뭘 얘기하는 거죠? 델타 xk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가로 안이. 그리고 mk는 여기에서 여기 길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큰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반대로 봅시다. 또 이제 분할 Q 입장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은 자 여기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서로 같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도 서로 어떻다? 똑같죠. 그쵸? 우리가 지금 점이 추가된 것이 K번째 구간인 요 가운데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T라고 잘랐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요 밑에 오는 요 놈은 뭘 얘기한다? 아까 봤던 요 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요 앞쪽은 지금 요 놈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요 뒤쪽은 지금 요 놈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보다시피 요 놈이 요 놈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러면 요와 같은 부동호가 승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두 개는 똑같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부동호가 승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UF, P는 결국 UF,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우리가 일단 기억이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분할 P에서의 함수 F의 상합은 분할 P의 한 점을 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QS의 함수 F의 상합은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크거나 같다 또는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다. 세분할을 했더니 한 점을 더 추가해서 세분할을 했더니 작거나 같아졌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이 세분할 Q가 뭐 한 점만 추가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요거를 이제 임의의 점을 추가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요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의 값이라 했을 때에 이와 같이 t1, t2에서 tm까지 점을 추가시킨 그죠? 분할점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세분할 Q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점 P의 모든 점과 그리고 이와 같이 m개의 점을 추가해가지고 세분할 Q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PK라고 하는 것을 분할 P에 대한 K개의 점을 우리가 첨가한 구간 A, B의 분할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P1은 점을 하나 추가했죠. 그죠? 점 P와 P1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P에 점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P1은 P를 포함하겠죠. 그럼 P2는 다시 요 P1에서 점을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요 놈의 또 세분할이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호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PM은 점을 M개를 추가를 그쵸?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분할이라면 그게 바로 세분할 Q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두 놈 사이에 우리가 시행한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 추가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P1에 대한 상합은 P의 상합보다는 작거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1과 P2 입장에서는 다시 요 점에 대한 요 분할에 대한 점을 하나 추가한 세분할이 P2이기 때문에 요 놈을 기준해서 또 요렇게 기억을 시행하게 되면 또 요것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결국 U, F, P, M이 제일 작은 쪽에 위치하겠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QS의 함수 F의 상합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합보다는 분할 Q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이 작거나 같아지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P에 대해서 분할 Q가 분할 간에 더 세분할되어질수록 상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번은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직관적인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죠? 이제 세분할될수록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요 분할 P 입장에서의 K번째의 구간이 요 XK-1에서 XK라고 봤어요. XK니까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의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간에 대응하는 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야죠. 하합을 찾을 때는. 제일 작은 것은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죠. 즉, 요 놈에 해당되는 것은 MOK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면 분할 P 입장에서 K번째에 놓여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요 가운데에 추가점을 우리가 T를 잡아가지고 분할을 이렇게 분할점 하나 더 추가한 것을 우리가 분할 Q라고 하면 분할 Q 입장에서는 요 구간에서의 최소 함수값은 요 놈이죠. 그죠? 요 구간에서 최소 함수값은 요 길이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무엇을 생각해 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넓이보다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P에 대한 Q가 분할 P에 대한 Q가 세분할이면 그러니까 더 쪼갰다는 얘기죠. 더 쪼개게 되면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세오롬 123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핵심이 요 얘기죠. 우리가 구간 A, B의 임의의 두 분할을 P1, P2라고 했을 때에, 자, 오른쪽은 요 얘기죠. 분할 P2의, 임의의 분할 P2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이고, 또 왼쪽은 분할 P1의, 임의의 분할 P1에 대한 함수 F의 하합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딱 정해졌을 때에 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할의 상합도 어떤 분할의 하합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상합은 항상 하합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상합을 만들 때에 이 분할을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합을 만들 때 어떤 분할을 선택하고 상합을 만들 때 어떤 분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합은 상합보다는 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합이 하합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세오롬 123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가? 자, 우리가 요 P1, P2의 합집합을 Q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럼 Q는 P1, P2의 공통 세분할이죠. 자, 그러면 P1은 당연히 Q에 포함되어지고 P2도 당연히 Q에 포함되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세오롬 122에 의하면, 자, 지금 Q라고 하는 것이 P1의 세분할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합은 세분할 될수록 커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부동호 방향, 요 방향이 되어지죠. 다시 한번 P1에 대해서 Q가 세분할이죠. 그죠? 요 사실을 해서. 그럼 우리가 세오롬 122에 의하면 분할이 세분할 될수록 하합은 커진다 그랬죠. 그리고 요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요 P2에 대해서 지금 P2가 Q에 포함되니까 Q가 이번에는 세분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방향으로 봤을 때 분할이 세분할 될수록 상합은 작아지죠. 그죠? 요 세오롬 122에서. 요 P2에 대한 세분할이 Q인데 지금 P2S의 함수 F의 상합보다는 QS의 함수 F 상합이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사실이 우리가 성립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피니션 41에 우리 아래쪽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같은 분할에서의 지금 상합은 하합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1에서의 함수 F의 뭐는 지금 하합보다는 QS의 함수 F의 하합이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QS의 같은 분할에서의 상합은 항상 하합보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세분할 될수록 상합은 작아지니까 P2에 대한 Q가 세분할이면 요 사실로부터 그죠? 세분할 될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그대로 옮겨봤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요 놈보다는 요 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동일한 구간 그렇죠? 동일한 구간 A, B에서 임의의 분할 P1과 임의의 분할 P2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분할 P2에서의 상합은 분할 P1에서의 하합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임의의 분할에 대한 상합은 임의의 분할에 대한 하합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접분, 이제 하접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접분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접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상접분이라는 것은 지금 요걸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간 A, B에서 우리가 분할 P를 생각했을 때에 그 분할 P가 이제 굉장히 많겠죠.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분할들이 있는데 그 임의의 분할 P에 대한 뭘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상합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의 인피면 상합 중에서 제일 작은 놈 무슨 말이겠죠? 상합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우리는 요 구간 A, B에 관한 함수 F의 뭐다? 상접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표시는 이렇게 한답니다. 표시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다 발을 붙이고 인테그랄 ASB까지 fx, dx로 표현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러분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곡선 바깥쪽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근데 곡선 바깥쪽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분할의, 그죠? 이 분할 점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세분할 될수록 상합은 점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 P의 원소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점 P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분할 P 중에서 가장 세분할된 것은 이 점 P의 원소, 분할점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죠.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상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피멈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점점 작아지다가
무수히 작은 직사각형들의 이렇게 총합이 바로 요 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삐져나왔던 직사각형들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분 극한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가 요 구간 A, B의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이제 뭐죠? 하합이죠. 하합. 자, 요건 하합이죠. 하합. 그러니까 요 하합 중에서 슈프림은 가장 큰 놈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합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이 분할 P를 우리가 무수히 많은 분할 P들이 있는데 하합은 분할의 횟수가 어떻게 될수록 분할 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하합은 커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합 중에서 가장 슈프림은 가장 큰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할 P의 원소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예요. 그죠?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그렇게 되면 하합이 가장 그와 같은 P에서의 하합이 가장 큰 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적분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아래쪽에 발을 붙여서 이렇게 아래쪽 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곡선 안쪽에 우리가 아까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분할점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지죠. 그렇죠? 근데 그 분할점을 무수히 많이 보내버리면 이제 그 안쪽에서 곡선 부분하고 직사각 부분의 빈틈이 거의 없이 메꾸어지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다? 하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요 사실도 우리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금방 공부한 시어럼 123에서 분할 P2를 일단 우리가 고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S의 우리가 함수 F의 하합보다는 P2S의 함수 F의 상합은 항상 크거나 같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할하고 상관없이 상합은 하합보다 항상 크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합은 항상 하합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요 P2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해 보면 그럼 요걸 하나의 이제 실수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UF, P2라고 하는 것은 요 LF,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상계에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이 고정이 되어지면 요 LF, P2는 요 놈 입장에서는 뭐죠? 뭐에 해당된다?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PS의 하합은 상계를 가지고 PS의 상합은 하계를 갖는다는 말은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무슨 말이겠죠? PS의 지금 하합을 모아놓은 요 집합에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상한이 존재하고 PS의 상합을 모아놓은 요 집합은 반드시 뭘 갖는다? 하계가 있다는 말은 하한을 갖는다. 요렇게 우리가 상한과 하한이 각각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상한을 우리는 뭘 한다? F의 하적분이라고 하고 요 상합의 하한을 우리는 F의 뭐다? 상적분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상적분과 하적분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적분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먼저 상합을 구해야만이 상합 중에서 인피멈이 지금 상적분이기 때문에 상합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적분을 구하려면 하합을 먼저 구해야만이 하합을 구하고 하적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임의의 분할 P를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함수가 상수함수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임의로 우리가 잘랐을 때에 어떻게 짜들더라도 뭐가 항상 일치하죠? 소위 우리가 상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요 라지 mk나 하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스몰 mk나 여기서는 몽땅 다 요 높이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상수함수 C면 여기 항상 C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합을 구할 때에는 요 자리에 스몰 mk가 오는데, 그죠? 스몰 mk가 오는데 항상 C기 때문에 C라고 썼고, 상합을 구할 때도 요 자리에 라지 mk가 오는데 항상 C니까 C라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슨 얘기죠? 여기다가 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적으면 C라고 하는 값에다가 먼저 I 대신 1 들어가면 C 곱하기 델타 X1, 그 다음은 2 들어가면 C 곱하기 델타 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C 곱하기 델타 XN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결국 A에서 B까지 그리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B-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분할 PS의 함수 F의 상적분을 생각하라고 하면, 상적분은 요 상합을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 인피멈이죠. 그런데 이 상합이, 요 값이 이렇게 정해진 상수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죠? 인피멈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적분은 우리는 요 하합을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 그 슈프리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합을 모아놓은 집합에서도 그 원소가 요 딱 상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 중에 가장 큰 놈도 역시 그대로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적분, 하적분도 둘 다 상합, 하합이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되면 요 놈의 인피멈도 그대로 오면 되고 요 놈의 슈프리멈도 여기에 그대로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제 26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f를 x가 유리수일 때는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이라고 적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재밌는 것을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쪼개더라도 가장 큰 함수값은 무조건 1이고 가장 작은 함수값은 무조건 뭐든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는 특징이 어떤 구간을 따라도 임의의 k 구간에 대해서 라지 mk는 항상 1이고 스몰 mk는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뭐냐면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쪼개더라도 그 구간 안에는 반드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구간 안에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라지 mk, 제일 작은 것을 0이라 했는데 함수값이 두 개밖에 없죠. 1하고 0밖에 없으니까. 자, 이랬을 때 이걸 우리 참고를 해가지고 함수 f의 구간 a, b에서 상적분, 하적분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상합과 하합을 일단 생각해야죠. 그죠? 상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상적분, 하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구간 a, b에서 임의의 분할 p를 이렇게 우리가 뒀다 쳤을 때에 p에 우리가 각 소구간을 우리가 ik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간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반드시 동시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mk는 항상 0이고 라지 mk는 항상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금방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 P에서의 함수 F의 하합이라고 하는 것은 mk 곱하기 델타 k에서 요것들의 우리가 n개의 합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mk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요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합에 해당되는 것이 0밖에 없기 때문에 하합을 모아놓은 이 집합의 상하는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적분의 값은 결국 뭐가 된다? 0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은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의 n개의 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은 항상 여기에서 뭐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으면 결국 델타 xk의 총합이죠.
자, 델타 x1부터 델타 xn까지 합은 결국 구간의 길이니까 b-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합을 모아놓은 요 집합도 원소가 b-a라는 요 상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놈의 인피멈을 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b-a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x의 상적분은 결국 상합의 인피멈인 b-a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f가 구간 a, b에서 유기할 적에 하적분보다는 상적분이 항상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만족한다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이 무한대로, 분할점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상적분은 큰 값에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 하적분은 작은 값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적분이 하적분보다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리만 적분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상합의 개념, 하합의 개념, 그리고 상적분, 하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